제27장 소림복문 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소림복문 5화. 청화자는 혈맹맹주의 사족어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으며 조금 근엄한 얼굴로 혈맹맹주에게 천천히 말하였는데, 허허허, 맹주, 그런 말씀은 나중에 혈맹의 무인들과 있을 때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명의 군사인 제갈등룡이 모처럼 오랜만에 눈을 뜨고 혈맹맹주에게 말한다. 이놈이 같은 폭강성 같은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누구냐? 등룡아, 강아지 같단 말이야. 흐흐. 군사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눈을 뜨고 말씀하시는 것 같소. 대전이 하도 소란스러워서 귀가 아파 집중이 되지 않아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맹주. 후후후. 흐흐흐흐흐. 그건 내게 물으면 안 되지. 이봐 고고복내 군사. 아, 네, 맹주님. 어라? 혈맹의 맹주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인가? 제갈등룡은 속으로 혈맹맹주의 태도가 신경 쓰였다. 그런데 이 제갈등룡은 심기가 대해의 심해와 같았으니 결코 자신의 감정을 얼굴로 나타내지 않았다. 허허허, 조금만 시간을 더는 안 돼요. 귀곡천의 소천주에게는 아무 사심이 없소. 그동안 그가 대전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정파의 의인처럼 인과 협을 실천하며 대전에 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처음 본선 대회부터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는 이렇게 점심을 거르고 대전을 치르고 있어. 오늘 무리망을 꼭 뽑아야 하니까 더는 시간을 들일 수 없어. 역시 이봐 군사, 내가 봐도 이번에는 무리야. 귀곡천은 내가 따로 손봐줄 것이니까 승복하고 점심이나 먹자고. 하지만 맹주님, 그렇게 확신하더니 내가 이 부분은 넘길 테니까 어서 제갈등룡에게 승복해. 이번 경우는 고고복내가 제갈 저 친구를 넘을 수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제갈군사, 좋습니다. 그러면 승복하죠. 귀곡천의 소천주가 불출전했으니 다른 방법이 없죠. 후후후. 그러면 그렇지. 좋아, 혈맹맹주의 자존심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힘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 제갈군사는 매우 날카로운 눈을 하였고 다시 눈을 감는다. 청화자는 결코 수준 낮은 고수가 아니었다. 그의 내공력도 노화순청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무맹과 혈맹의 맹주이와 군사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서 선언하였다. 귀곡천의 소천주는 이번 대전에 기권하였어. 화선파의 이화문 소엽이 5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었어. 그래서 5인이 다음 대회전에 나가야 하지만 무림 동도 여러분들도 아시듯 5인 결정전 네 번째 경기에서 대전을 치르며 동사했기 때문에 4인이 진출했어. 잠시 주최 측에서 다음 경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로 결정한 후에 오후의 대회를 계속 진행하겠어. 와와와와. 사람들은 청화자의 말에 환호했고 이제 두세 대전만 치르면 무리망이 결정되는 것에 고무적으로 모든 이들은 생각하고 흥분하고 있었다. 아, 이제 이 무리망 대회의 결말이 다가올수록 대전은 사람들의 열기로 더욱 뜨거워졌으나 이제 서서히 결말로 치닫고 있었는데 오전에 무리망 대전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5인 결정전이 진행되었지만 공동파의 문화 유유기환 류정원과 적사문의 부문주 혈무강룡 강소는 동패동사했고 화선파의 이화문과 대전하게 된 귀곡천의 소천주 귀무기영 유아는 이전 대전의 깊은 내상을 입게 되어 이화문과의 대결에서 기권하게 되었다. 이제 본의 아니게 무리망 대회는 준결승을 하게 되었고 그 출전자는 이와 같다. 남궁세가의 대공자 남궁강이었고 그는 대회를 통해 철강룡이라는 새로운 벼루를 얻었으며 이번 대회의 후기지수 중에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다음으로는 혈맹본문에 소속된 인물로 금왕이었다. 이 금왕은 종전 운남 지소 중화전장에 찾아와 백호천 중원의 원주였던 육헐룡을 찾았던 인물이었고 이건에게 한쪽 팔을 심하게 다쳐서 혈맹으로 돌아간 인물이었다. 또한 화산파의 이화문이 준결승에 올랐고 마지막으로 진생천이란 인물로 화한 이건이었다. 사람들은 좀 늦은 점심을 먹었으며 이제 총 준결승과 결승인 세 대전만 남은 경기를 보려고 소림사 연화전 앞마당에 마련된 무리망 선출대회 무대로 나와 자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회장에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대 관중석 중에 3분의 1은 아직 자리하지 않았다. 이들은 무슨 일이 있기에 아직 자리하지 않은 것인가? 자네 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이제 무리망 대회의 준결승이 치러질 것일세.
다름이 아니라 이상하게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응? 자네는 이미 화장실을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할 때 2번 다녀오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또 가나? 너무 자주 가는데. 이상하네. 분명히 해결했는데 계속 배가 아프네. 그런데 걱정이네. 지금 소림사의 치과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네. 응?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화장실마다 사람이 넘쳐나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줄이 장난이 아니야. 나는 이번에 그 줄을 기다리면 죽을 것 같네.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이 소림사를 벗어나 숲속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못 참겠네. 그럼 나중에 보세.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게.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로 이곳 소림사 아랫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중년이 될 때까지 고향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이곳 토박이었다. 친구를 보내던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신의 배를 살살 문지르며 혼잣말을 한다. 어라?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나도 속이 부글부글 끓네. 안 되겠다. 나도. 소림사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지. 대화 중에 남겨진 친구도 급히 일어나 소림사 정문으로 향했다. 그는 비록 무공을 할 수 없는 일반 양민이었지만 그의 신속한 동작은 무리민의 상승 신법을 전개하는 속도에도 능히 비교될 만했다. 어디서 방구를 계속해서 뿡뿡거리는 거야. 헉. 이런, 정말 지독하군요. 군중들은 방귀 냄새로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장실을 찾으려고 일단의 무리가 일어났으며 이상하게 소림사 정문을 향해 다름질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군중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던 이거는 이들의 혼란을 보며 생각하고 있었으니 후후후후. 드디어 터졌군. 무공이 없는 양민이 우선 시작할 것이고 무공을 할 줄 아는 인물, 내공이 약한 사람들 순으로 화장실을 찾을 인물들이 속속 생기겠구나. 사람들은 점차로 화장실을 찾는 인물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염수열무독의 효과가 지금 이곳 소림사를 덮치고 있는 징조였으니 이거는 이를 다행으로 여겼다. 사실 마교가 이후로 덮치게 되면 일반 양민은 무방비로 무인인들의 대결 때문에 손해가 입을 수 있으므로 차라리 염수열무독으로 화장실을 벗어날 수 없으니 양민은 화장실이나 야외로 나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았다. 아니, 이제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것이죠? 글쎄요. 대부분 무공을 모르는 인물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 같군요. 지금 구경하는 이들이 절반뿐이니 그래도 오늘 무리망을 선출해야 하니까 경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혈맹의 맹주께서는 혈맹십가 중에 혹시 흡전공을 연마하는 가문이나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무리망 선출 대회로 마련된 특별석에는 무림맹과 혈맹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림맹의 맹주와 혈맹의 맹주이하 군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소림사의 무각대사는 혈맹의 맹주철심철강인 노안양에게 흡전공에 대한 물음을 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곳 소림사에는 흡전공을 익힌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리망 선출대회로 정신이 없는 틈에 소림사의 승려 중에 이미 10인 정도, 아직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지만 사흘부터 여러 명이 사라졌는데 그 중에 몇이 발견되었고 승려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남녀간의 정사를 벌인 몰골로 뼈만 앙상하게 죽어있는 사체들이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헐, 소림사의 승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갈등룡은 무각대사의 심각한 얼굴을 잠시 보다가 의심의 눈초리로 혈맹의 맹주 노원양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을 한 후에 맹주간 대화에 끼어들었다. 맹주님, 과거 요지공의 요지선자가 흡전공의 하나를 익히지 않았습니까? 허허허허허. 형기조국께서는 우리 혈맹의 십가 중에 요지공을 의심하고 있어? 의심보다 합리적 추리입니다. 합리적 추리라. 네, 이곳에는 혈맹의 십가주 중에 귀곡천의 천주만 자리하지 않았고 또한 혈맹의 주요 인물들은 지금 소림사에 모두 모여 있으며 특히 과거 요지공의 요지선자가 흡전공의 마녀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말이 너무 심합니다. 형기조국께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지 않소? 우리 요지공의 궁주는 이미 30년 전 비극에 석고대죄하였소. 요지공의 궁주께서는 혈맹의 맹주 앞에 맹세하였고 요지선자의 현여보인경을 버렸으며 특히 마녀의 현여보결은 이 세상에서 제거했어. 고고복내는 제갈등룡을 보고 불그락푸르락 얼굴색이 수시로 변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